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팔코인 뉴스입니다. XRP 코인이고요. 자, 글로벌 먼저 보고 갈게요. 지금 시장이 다소 살짝은 빠지고 있는 모습이죠. 그 글로벌이 어떻게 되는지 체크하고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비트코인은 0.98이고요. 그리고 이더리움은 0.11, 그리고 솔라나는 좀 내려왔네요. 0.08, 그리고 BNB는 0.64, 그리고 XRP는 1.52. 가장 크게 지금 하락폭을 보여주고 있는 건 이 스텔라입니다. 스텔라 마이너스 7.07. 그러니까 너무 급등했어요. 급등하고 지금 RSI 수치가 너무 높았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한 것은 하루 조정이 올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기억나실 겁니다. 그 조정이 지금 오고 있는 부분이고 급등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오늘 하루 끝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도지코인도 0.77, 그리고 에이다도 마이너스 1.32 정도, 이렇게 지금 글로벌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익코인이 많이 움직이네요. 3.64. 이렇게 수익코인 움직이고, 그 다음에 XRP가 그다음 뒤를 잇고 있는 글로벌 시세입니다. 자, 그럼 업비트도 보겠습니다. 업비트도 어떻게 움직일까요? 업비트도 지금 다소 쭉 끌어올려주면 4,000원을 돌파하고 상당히 흥분을 하게 만들어 놓고 이제 조금은 또 눌리고 있어요. 자, 현재 고가 4,091원을 찍었고요. 그리고 저가는 3,828원. 지금은 4,032원이죠. 300원이면 더 좋겠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전에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면 링크 있습니다. 자, 링크가 이렇게 보이죠? 링크 눌러주시면 제가 직접 운영하는 무료 정보방 입장 가능하십니다. 들어오시면 코인 정보, 또 거시경제 이슈까지 정보들 다 공유 중에 있으니까 이 정보 받아보시고 매매 진행하시면 많은 도움되실 거라 판단됩니다. 또 아래 버튼이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요. 지금은 빠른 정보, 또 확실한 정보가 매매를 진행하시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자, XRP 보겠습니다. 자, 계속적으로 좋은 흐름이 가졌으면 좋았는데 살짝은 또 눌리고 있어요. 눌리고 있는 게, 얘도 지금 이 리플 역시도 지금 이 RSI 수치가 너무 높아요. RSI 수치가 86.1. 상당히 높기 때문에 과매수 구간에 들어와 있건 맞습니다. 과매수 구간이고, 이 스텔라 역시도 92까지 올라갔었어요. 92, 오전에 93까지도 올라갔던 스텔라이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좀 소화를 시키고 있다. 이 조정을 하루 지금 장중에 조정이 왔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게 계속 연결될지 아니면 좀 지나고 나서 다시 한번 더 회복력을 보여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 스텔라는. 근데 스텔라와 XRP는 같이 가요. 그것도 알고 가시면 좋습니다. 자, 리플이 지금 4,000원을 넘어섰고 4,000원을 지금 여기서 지지라인을 형성하고 있어요. 이 지지라인을 현재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좋고, 이런 흐름이 이제는 미장이 열리고 나서부터는 좀 더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검은 라인이 보이죠? 이 검은 라인 위에 거, 이게 바로 3달러입니다. 이제는 여기를 이 4,000원을 지지받고 가면 여기 3달러, 바로 4,190원 정도 가는 이쪽으로 올라주리라 봅니다. 3달러 올라서면요, 다시 한 번 더 여기에 심리적인 지지라인이 생겨요. 올라서고 지지를 받아주면 여기 더 이상은 내려가지 않겠다라는 것을 보여줄 것이기 때문에 이전에 조금씩이라도 계속적으로 모아가시는 것을 한 번 더 적극 추천드릴게요. 여기가 이 라인이 지금 4,000원을 지지받고 더 올라가면 이제는 끄떡없이 3달러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큰 게 현재 이 XRP다라고 보시면 좋아요. 자, 그러면 지금 어떤 소식이 또 들려왔을까요? 자, 트럼프 얘기 먼저 할게요. 트럼프 미디어 세 번째 암호화폐 ETF를 신청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게 전부터 나왔던 뉴스예요. 전부터 계속적으로 트럼프 미디어에서 ETF를 신청한다, 한다, 안 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드디어 신청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얘기가 어떻게 돼요? 이거 현물이에요. 현물 ETF 신청한다는 겁니다. 그레스케일 있죠? 그레스케일. 이 그레스케일도 똑같은 것을 신청했어요. 지금 트럼프 미디어 회사가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크로노스, 그리고 XRP를 보유할 세 번째 암호화폐 ETF를 신청했는데, 이 신청이 말도 많고 막 탈도 많았죠. 신청한다 했을 때. 그런 부분에서 신청을 했어요. 이제 오늘 신청했고, 이런 부분이 이제는 시장이 긍정적으로 돌아갈 것이고, 트럼프기 때문에 SEC도 이것을 SEC가 어떻게 나올지가 상당히 궁금해졌습니다. 그레스케일은 승인을 했잖아요. 그레스케일은 승인했는데 보류를 시켰어요. 보류를 시켰는데, 보류시키고 나서 이 트럼프 미디어 얘기가 나왔거든요. 이게 그래서 SEC가 먼저 현물 ETF로 축포를 터뜨려 줄 게 바로 이 트럼프이지 않을까. 트럼프 미디어 여기서 나오는 ETF이지 않을까. 이게 이 트럼프 미디어 여기서 ETF가 시발점이 돼서 이제 계속적으로 개별 ETF가
쭉쭉쭉 흘러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레스케일 역시도 같이 이제 승인이 먼저 되고 보류가 됐는데 이게 신청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트럼프가 같이 승인되고 시작될 가능성이 커요. 먼저 그레스케일 가면 이게 뺏길 위험도 있죠. 이 물량을 뺏길 위험도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하는 저의 뇌피셜이 쫙 돌아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디어가 먼저 출시할 가능성 아니면 그레스케일과 동시에 승인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져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레스케일은 이거 하나만 틀려요. 이 크로노스는 싱가포르 기반의 이 크립토닷컴 있죠? 크립토닷컴입니다. 이게 이 크로노스인데 이 그레스케일은 어떤 거죠? 에이다죠. 에이다가 들어가 있고 에이다가 빠지고 여기 트럼프 미디어는 크로노스가 들어가 있다. 이 크립토닷컴과 트럼프는 뗄래야 뗄 수가 없죠. 그런 부분에서 같이 크로노스가 들어온 것으로 좀 체크가 되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지금 그레스케일과 동시에 승인될 확률이 더욱더 지금 퍼센트직으로 높아 있는데 여기에 지금 7월 18일이 있습니다. 7월 18일 날 바로 선물 ETF가 나와요. 프로시어즈의 선물 ETF가 출시가 됩니다. 출시가 되고 그리고 또 7월 21일 날도 선물 ETF가 터틀캐피탈의 선물 ETF도 지금 출시 예정에 있기 때문에 ETF가 다시 한번 더 쭉 끌어줄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자, 그러면 트럼프 미디어 이 내용 좀 잠깐 볼게요. 자, 크로노스 XRP 솔라나가 여기에 참여됐다라는 거죠. 이 트럼프 미디어가 지난주 증권거래위원회 SEC에 새로운 펀드인 바로 트루스 소셜 크립토 블루칩 ETF를 출시하기 위해서 서류를 제출했고 이 펀드는 주로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더리움, 솔라나, 크로노스 그리고 XRP도 보유할 예정이다 나왔어요. 스스로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지금 암호화폐 거래소 플랫폼인 바로 크립토닷컴이 펀드의 디지털 수탁자이자 역할을 할 예정이고 자기께 있으니까 자기가 하겠죠. 자, 이러한 움직임이 트럼프 대통령의 미디어 회사가 점점 더 규제가 완화되고 포화된 상태가 되는 암호화폐 제품의 이 세계의 가장 최근 시도이다라고 나왔어요. 이제 이 트럼프 먼저 맞을 것 같아요. 제 생각도 맞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도 그럴 것 같습니다. 자, 블루칩 붐 바로 이번 서류 제출이 이 비트코인 이외에 암호화폐에 대해 수요를 증가할 것으로 나타내고 있고 또 일반적으로 더 많은 암호화폐가 현물 ETF에 승인됨에 따라서 이제는 여러 암호화폐 인덱스 버전 여기에 대한 욕구가 더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상당한 상품 개발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하면서 따라서 추측으로 이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날 것이다 하면서 문제는 솔라나, XRP, 크로노스가 아직 현물 펀드로 거래할 수 없다는 점이고 이로 인해서 지수형 암호화폐 ETF가 출시가 늦어졌다고 암호는 말하고 있어요. 이로 인해서 트럼프 미디어의 다른 이 두 ETF가 기존 펀드와 차별화될 여지가 거의 없다 하면서 그러나 SEC가 이 추가 통화 승인으로 새로운 플레이어에게 문을 열리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다라고 말하면서 이 암호가 다른 자산 운용사들과 함께 시작할 것이기 때문에 더 공평한 경쟁의 장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뉘앙스를 펼치고 있는 거 보니 그레이스케일과 같이 나올 것으로 좀 보고 있죠. 그리고 이 크로노스는 상당한 비중 확대를 가지고 있지만 지금 일부 세력에는 일부 유형의 비중 확대를 선호할 수 있다라고 나오면서 지금 이 트루스 소셜 암호화폐 블루칩 ETF가 자산의 70%는 비트코인에 할당을 하고요. 15%, 8%, 5%, 2%로 나눠서 이더리움, 솔라나, 그리고 크로노스, 그리고 XRP에 할당이 된다 나왔어요. XRP는 2% 정도 되네요. 2% 정도 할당이 된다 하면서 이 트루소셜 비트코인 또 이더리움 ETF의 자산이 75%를 비트코인에 또 25%를 이더리움에 해당하게 된다라고 나오고 또 이게 뭐 비중은 작아요. 여기에 비해서 비중은 작지만 XRP까지 포함이 되는 부분이 이제는 이런 종합 선물 세트가 나오게 되면 바로 이제는 현물 개별 ETF가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아져 있다라고 보시면 좋아요. 자, 그리고 또 은행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이 리플은. 자, 은행과 디플레이션 특징이 XRP 가격 랠리를 촉발하고 있다라고 나왔습니다. 자, 내용 좀 보면 자, 암호화폐 연구자 스메케가 XRP의 이 은행 부문 이 통합과 또 디플레이션적 통화 특성에 대한 이 문서화된 분석을 언급하고 또 XRP의 이 가격 역학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발표했습니다. 자, 스메케가 이 리플의 이 기술이 기존 은행 시스템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또 통화 공급 메커니즘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가격 상승 압력을 생성하도록 어떻게 설계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 문서를
인용했어요. 이 문서가 나온 겁니다. XRP와 은행 채널 통합이라 나왔어요. 스매케가 공유한 문서에 따르면 이 XRP는 스위프트와 같은 기존 은행 결제 채널을 대체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가겠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리플의 기술이 기존 시스템과 연결되면서 은행 간에 더 빠르고 효율적인 거래를 촉진한다. 그리고 여기에 이러한 접근 방식은 주로 소매형으로 설계되고 또 기존 금융 시스템을 우회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기존 암호화폐는 대조가 됩니다. 왜냐하면 기업용이에요. 기업용. 그리고 반면에 리플은 이 대형 은행과 금융기관을 핵심 목표로 이 고객으로 지금 삼고 있기 때문에 기관의 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게 지금 현재 리플의 움직임이에요. 그러니까 리플이 방향성은 지금 기관을 향해 있습니다. 지금 며칠 전에 업데이트가 된 게 있죠. 2.5.0 메인넷 업데이트가 이것 또한 기관에 맞춰서 이런 업데이트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특히나 RLUSD 지금 연준에 이 마스터 계정을 신청했죠. 연준 감독화에 간다 하면서 이 RLUSD가 그만큼 연준이 관리하게 된다면 당연히 기관의 관심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거기에 폭발적인 움직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현재의 이 상황. 그것 또한 지금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이번 주에 지금 진행되죠. 여기에 대한 기대감도 지금 계속적으로 폭발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좀 하나하나 다 작용되면서 리플을 이 정도로 끌어올리고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크립토 주간이라고 해요. 크립토 위크. 이번 주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밑에 날도 보면 이게 문서고요. 이게 이제 리플이 은행 업계에 적극적으로 통합되고 있고 또 리플이 가장 좋아하는 디지털 자산이 바로 XRP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통화로 결제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명시가 되어 있고요. 또 기존의 시스템과 여러 상호 운영성이 리플이 스위프트와 유사한 인프라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주요 차별화 요소를 설명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대차가 아니라 이 스위프트를 보완하면서 같이 가겠다, 같은 길을 가겠다라는 뜻을 그런 뉘앙스가 쫙 들어오죠. 그만큼 지금 리플에 가는 길이 어느 정도 명확해졌습니다. 자, 리플의 이 XRP의 디플레이션 메커니즘을 보면 스매케가 또한 이 XRP의 디플레이션 특징이 장기 가격 전망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강조를 했는데 이 문서에 요약한 바와 같이 이 리플은 처음에 1,000억 개 XRP를 고정 공급량으로 출시했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 네트워크에서 거래가 처리될 때마다 소량의 XRP 바로 0.04개 1 XRP가 영구적으로 소각이 됩니다. 왜냐면 이건 수수료로 소각되는 거예요. 수수료로. 그만큼 더욱더 저렴하고 더욱더 빠를 수밖에 없죠. 이런 기능이 네트워크를 남용으로부터 보호하고 또 스팸 방지 메커니즘까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 또한 지금 리플을 바라보는 이 시장이 상당히 좋게 바라보고 있다라고 보면 좋고 자, 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XRP의 이러한 점진적인 파괴가 지금 유통되는 총 공급량을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공급량이 감소된다는 것은 가치 상승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알고 가면 좋죠. 그러니까 공급량이 감소하는데 이것은 불안하다 그게 아니라 공급이 줄어들어요. 공급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당연히 가치 상승은 그만큼의 수량이 없으니까 당연히 가치 상승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은행 해외 결제의 XRP가 채택됨에 따라서 지금 이 XRP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공급 감소는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고 여기에 자산 가격에 상방 압력을 가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또 이 문서가 XRP의 통화의 총액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가격 감소하고 또 가격은 상승할 것이다라고. 그러니까 이 통화의 총액은 그러니까 시총이죠. 시총은 점차 감소하면서 가격은 상승할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조금은 우리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거와는 좀 틀리죠.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또 이 문서를 포함하기로 한 이 스마키의 선택이 이 주장과 함께 무게를 실어주면서 지금 XRP에 설계된 장기적인 디플레이션 이 공급 모델을 유지하고 또 기관 사용에 특별히 맞춰져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이게 있다고 했죠. 바로 크립토 위크에 돌입됐습니다. 미국 하원 크립토 위크 돌입하면서 힘받는 비트코인 12만 달러를 돌파했어요. 내용을 잠깐 보면 미 하원은 이번 주에 14일부터 18일까지입니다. 크립토 위크를 지정하면서 이 미국을 세계 암호화폐 수도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선언을 했고 또 스테이블 코인의 제도권 편입을 담은 지니어스 법안 또 디지털 자산 관련을 규제 명확히 하는 바로 클레러티 여기 법안 또 연방준비제도 여기에 직접 디지털 자산을 발행하는 걸 금지하는 바로 CBDC 감시 국가 방지 법안이 투표에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이 지금 상당히 크립토 위크 중요할 수밖에 없죠. 여기에 기대감이 지금 비트코인이
계속적으로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고 여기에도 영향을 XRP도 받고 있다라고 보면 좋아요. 이 특히 상원을 통과한 지니어스 법이 스테이블 코인을 둘러싼 감독권에 대한 의견이 좁아진다면 미국 의회를 최종 통과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나왔어요. 여기에 발빠르게 움직인 XRP죠. XRP는 이미 연준에 이 마스터 계정을 신청했고 연준에 감독을 해달라. 스테이블 코인 우리 것을 감독해달라고 지금 했죠. 이런 부분까지도 당연히 리플은 긍정적으로 시장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크립토니까 18일 마무리가 되면요. 시장은 확실성을 가지고 움직여요. 당연한 거죠. 그리고 또 지금 시장의 상승이 여전히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올라갔다 내려주고 올라갔다 내려주면서 계속 좀 자리를 확인하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도 계속적으로 체크하면서 접근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또한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바로 이제 이 정확한 풀이를 좀 해드릴 건데 여기 제가 이 정보방에 이렇게 올려드렸어요. 그러니까 읽어보시면 좋아요. 자, 미국 의회 3대 암호화폐 법안 동시 추진하면서 과세, CBDC 그리고 시장 구조까지 총망라됐다 나왔습니다. 연준이 밀고 있는 바로 패드와이어 그리고 패드나우 실시간 결제 시스템의 움직임 여기에 지금 어떤 걸 도입한다고 그랬어요? 바로 IPO가 아니죠. ISO 2002를 도입합니다. 연준이. 그러면서 여기에 블록체인이 들어갈 것이다. 블록체인을 여기에 삽입을 시킬 것이다. 바로 패드와이어와 패드나우에. 그러니까 지금 가장 핫했던 리플 여기에 지금 후보군들이 리플 그리고 스텔라르멘 그리고 헤데라입니다. 여기에 지금 연관돼 있어요. 이런 부분까지도 지금 상당한 시장 영향을 받고 있고 그리고 지금 상당한 연결관계가 있습니다. XRP하고는 특히 또 미국 은행업 인가 부분에서 지금 이전부터 이 RWA 시장 커스터 사업에서 히든노드를 인수한 XRP입니다. 기억나시죠? 그리고 또 이것은 기업과 기관들의 고객을 가지고 있는 은행업 인가 신청이 또 개인들까지 진입을 가능하게 하는 부분이 더욱더 이것을 상승 요소로 작용될 수밖에 없고 또 ETF, 와이프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 더 강력한 움직임을 기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이벤트들로 지금 지속적으로 나왔던 이벤트지만 계속 나왔던 이벤트들이죠. 얘기도 나왔고 모두 연결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으로 보시면 좋고요. 또 이 매매 대응 그렇게 하시면서 하시면 좋다. 그리고 이제부터 이 전통금융 시장과 가상자산 시장에 연결되고 있는 부분에서 이 리플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된다. 꼭 말씀드립니다. 리플 정말 중요한 위치에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위치에 있고 지금 현재 이 연준이 이 iOS 2002를 채택을 하면 이건 채택된다 해요. 그러면 이제는 가장 어, 단단한 블록체인을 가져갈 것인데 여기에 어떤 것을 가져가느냐. XRP 확률이 크죠. 그래서 연준이 이것을 수용하느냐가 지금 상당한 관건에 달려 있다. 오늘 발표가 있어요. 오늘 14일이죠. 현지 시간으로. 그럼 우리 시간은 아마도 미장이 열리고 나서부터 15일 오전 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 하면 당연히 잠 못 자죠. 잠 못 잘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무시고 제가 잡아드릴게요. 자, 이런 정보들 다 받고 가시라는 말씀드리고 정보방에서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제일 먼저 잡아드리는 게 있어요. 뭘 잡아드리냐면 비중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고 그리고 어느 구간에 들어가고 어느 구간에 나와야 되는지를 잡아드립니다. 자, 비중은 왜 나눠서 들어갈까요? 바로 현금 확보입니다. 현금 확보가 필요해요. 지금은. 그래서 이 현금 확보를 해놓고 움직이는 거와 안 해놓고 움직이는 거 틀려요. 왜냐면 그만큼 시장에 대응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은 늘 이렇게 안 가기 때문에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가기 때문에 이런 눌림목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금 확보가 되어 있다면 이런 눌림목마다 공략을 할 수가 있죠. 이렇게 공략하게 들어간다면 당연히 내 코인의 개수가 늘어나고 단가가 낮아지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수익까지 옵니다. 이 부분까지 이게 바로 비중을 어떻게 잡고 가느냐에 따라 틀려진다 라는 것이고요. 구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구간에 이 매수를 하고 어느 구간에 매도를 하는 겁니다. 매수는 쉽죠. 매수는 쉽습니다. 돈만 있으면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근데 매도가 힘들어요. 매도가. 그래서 제가 이걸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꼭 정보를 받고 가셔라 말씀 꼭 드리겠고요. 이러한 정보는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하면 링크 있어요. 눌러 들어오시면 됩니다. 링크가 어떻게 보이냐면 이렇게 보입니다. 링크는 두 개로 보이죠. 하나는 모바일이고 하나는 PC입니다. 여러분들이 핸드폰으로 보시면 또 컴퓨터로 보시면 이렇게 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꼭 정보 받고 가셔라 말씀드리고 이 정보들은 다 무료라는 것도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무료니까 절대 이 돈 들어갈 일 없죠. 금전 요구 없습니다.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무료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떤 거 바로 팔코인 뉴스도 이 기약을 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가장 빠르고 가장 정확하고 신뢰와 확신의 팔코인 뉴스입니다.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언제나 여러분들 성공적인 투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아래에 이 구독과 좋아요는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팔코인 뉴스였습니다.